이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 요새 로켓크로스 얘기 좀 많이 나오던데 음? 로켓크로스가 일단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진짜 이커머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로켓크로스로 다시 왔더라고. 그럼 오늘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은 로켓크로스라는 거를 좀 말하려면은 쿠팡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쿠팡이 옛날에는 소셜커머스였다가 이제 오픈마켓으로 변하면서 SKU 수가 되게 많이 부족했어. 그러면서 이제 SKU 수를 채우려고 굉장히 많은 셀러들하고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로켓 배송의 초기 모델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쿠팡이 이제 그 오픈마켓으로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쿠팡 MD들하고 만났을 때 나한테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 하나는 이제 물건 수가 많으신데 그 중에 몇 개만 조금씩 팔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 물건은 조금 사는데 도매가로 주세요 이러더라고. 가지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제품을 200개 300개 사는 것도 아니고 10개 20개 사시면서 도매가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로켓 배송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쿠팡이 이제 SKU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입을 먼저 진행을 했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로켓 배송의 초기 모델이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긴 한데,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쿠팡이 을이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로켓 배송 안 받아줘요, 뭐 제트 배송 들어가세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었었는데,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쿠팡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동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로켓 배송이 많이 컸지. 쿠팡의 롤모델은 사실 아마존이야. 근데 아마존은 로켓 배송 같이 자기가 사입해서 진행하지 않아. FBA라는 창고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지 사입해서 물건을 팔지 않거든. 가끔 이렇게 아마존에서 사입해서 파는 게 있는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매상이 아니라 원 판매자들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받은 다음에 잠깐 프로모션식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존에서 무언가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없이 단순하게 아마존은 3PL 사업자, 창고 대여 업으로만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쿠팡이 언젠가는 사입의 형태가 아닌 3PL로 변할 거라는 건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지. 왜냐면 롤모델은 아마존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사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뭐 제트 배송 중간에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로켓 크로스로 바뀌면서 3PL 형태로 물건을 보관해주고 물건을 배송해주는, 정말로 미국의 아마존의 시스템과 똑같이 가고 있는 형태인 거야. 그게 로켓 크로스야. 내 물건을 쿠팡 창고에 놓고 물건이 팔리면 물건이 나가는 형식인 거지. 로켓 배송이랑 다른 점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다른 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 물건이라는 거야. 쿠팡 창고에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은 내 물건인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외부 3PL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외부 3PL이 쿠팡 주문과 연동되어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시스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팡 쪽 창고에 상품 보내기만 하면 사실 끝인 거네요. 쿠팡에서 다 처리되는 거. 그치.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추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거든. 무조건 시간이 되고 너가 나중에 정말로 할 수 있으면 이거 해봐라 라고 말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미국 아마존이야. 내가 해봤을 때 정말로 거기는 잘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 왜냐면 거기는 주문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고 CS 관리조차도 없어. 물론 이 CS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 맹점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내가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만 보내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딱 쓴다 그러면 정말로 띵까띵까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 아마존이라는 곳은 GDP가 세계 1위잖아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력도 좋은 곳이라서 도전 의지만 있으면 나는 항상 미국 아마존에 도전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 근데 그거랑 똑같이 지금 쿠팡이 변해가고 있는 거야. 물건만 넣어놓으면 웬만큼 문제되지 않는 CS는 다 쿠팡에서 처리해주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건까지도 다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쿠팡 그로스만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물건을 넣으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물건을 넣으면 한 달에 한 번, 물건만 넣으면 더 이상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로켓 크로스의 그럼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CS를 내가 안 본다는 거야. 사실 CS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겠니? 반품이나 환불? 그치,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안 해. 그럼 누가 해? 그럼 쿠팡 쪽에서 그러면 해주겠죠? 그치.
쿠팡에서 CS를 해주니까 쿠팡 마음대로 하겠지. 원래 셀러들이라면 안 되는 반품이나 환불도 쿠팡 쪽에선 다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CS를 내가 안 보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판매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쿠팡에서 모든 CS를 알아서 하면 그런 반품이나 뭐 환불 CS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근데 쿠팡을 예전에 판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 서비스를 다 알고 계시긴 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기존의 로켓 배송과 다르게 모든 내 제품들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품이나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쿠팡에서 환불을 약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면은 2건을 팔 상품인데 1건밖에 못 팔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뜻인 건가요? 일단은 대부분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처럼 어디서 뭐 날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쿠팡 창고에 다 넣고 물건을 파는 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사입을 한 물건이 있어야 해. 그런데 반품이 되는 과정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물건을 팔았어? 너가 반품을 했어. 그러면 그 물건은 판매자에 의해서 양품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양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되지. 근데 쿠팡에서는 그걸 양품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고 물품이라고 따로 물품을 팔게 돼 있어. 몇 프로를 디스카운트해서 팔지에 대한 부분을 셀러가 정할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2개를 팔 걸 1개를 못 팔았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라면은 반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 반품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반품이 됐을 때 그 제품이 다시 팔렸을 때 제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로켓그로스로 판매를 하면 좋을 그런 상품들이 있나요? 일단 아마존이나 로켓크로스나 마찬가지지만 부피 큰 물건은 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 부피가 원래 큰 물건은 3PL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물건은 좀 어렵지만 3PL에 나가는 보관비와 운반비, 그 다음에 포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붙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부피가 큰 물건은 하지 않는 게 좋긴 하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쿠팡 창고도 3PL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상품을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보관비가 더 붙어. 그렇기 때문에 입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에 팔릴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봐서 이게 배송비가 많이 나올지 보관비가 많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빠르게 넣어주는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은 사람들이 빠르게 쓸 수 있는 상품이 좋지. 아무래도 뭐 생필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셀러가 좀 하기는 어려우니까 꼭 어떠한 제품을 무조건 넣어야 돼 이런 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어보면서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하셨을 때 그 특히 CS를 안 보는 반품권에 대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여러 상품군 중에서도 특히 약간 CS가 덜 들어올 만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자주 고장나거나 하면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이제 고장률이 거의 없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로켓크로스라면 확실히 좋지 않을까요? 근데 쿠팡 반품 정책을 잘 살펴보면 쿠팡은 고장났다고 해서 반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을 해줘. 고장이 안 나서 반품률이 줄어든다? 그건 아니거든.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을 팔면 반품률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 저렴한 물건 팔면은 아이 뭐 그냥 이 가격인데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지만 좀 가격이 비싸면 반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가 자체가 너무 낮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나 보관비는 그대로 나가거든. 단가가 너무 낮은 제품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쿠팡 그로스가 또 아마존을 따라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높으면 딱지를 안 줘. 딱지라는 어떤 그 옆에 쿠팡 그로스 마크. 아마존도 기존에 팔리던 것보다 어느 정도 비싸면 그 제품이 실제로 재고 있음에도 다른 걸로 붙잖아. 일시적인 품절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붙잖아. 빨간색으로 붙는 품절이 있고 파란색으로 붙는 품절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붙는 품절은 실제로 물건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기존에 팔리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면 비싼 제품으로 판단을 해서 로켓그로스의 마크를 안 달아줘.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네. 아마존에서 FBA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해외 셀러들이 창고에 넣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졌어. 나는 지금 이 쿠팡 그로스가 계속 커지면 중국 셀러들도 언젠간 이걸 알지 않을까? 예전에 아마존이 그랬듯이.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 보잖아? 중국 브랜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FBA를 타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 근데 쿠팡 그로스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아마존의 선례를 본다면 중국 셀러들이 로켓 그로스를 이용해가지고 국내에서 로켓 배송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다리를 거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셀러들보다 분명히 경쟁력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로켓크로스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나만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 아마존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아마존에도 처음에는 미국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중국에서 FBA 아니면 한국에서 FBA로 넣어서 들어가는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셀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존에서만 잘 팔리는 물건들이 생겼어. 브랜드 네이밍이 없어도 노브랜드 제품은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앞에다가 뭐 옹꿈사 무드등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제품은 옹꿈사 무드등이거든. 실제로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주고 중국에서 뭐 1688에 팔리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팔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도 이 로켓 크로스가 계속 커지면 분명히 이런 부분을 중국 셀러들도 예전에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외국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중국 셀러가 판매하는 물건이 한국에서 당일 배송이 된다. 이 부분을 중국 셀러들이 조금씩 잠식해 나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가진 브랜드들을 잘 브랜딩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다르다는 거를 계속 차별화를 시켜 나가면서 전략을 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오늘은 쿠팡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아마존 시스템을 차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존 FBA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스템의 장단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을 진행하지 않았었던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렸듯이 풀페이먼트를 진행하면서 CS는 쿠팡에서 봐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해외 셀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 해외 셀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해외 셀러들이 실제로 쿠팡에 입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에 관련된 많은 재밌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